오늘은 변하고 싶다면 꼭 변해야 하는 한 가지 말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말투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투라는 게 나의 의식과 무의식의 반영일 수 있다라는 그 자각이 좀 크게 와닿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나누고 싶은 이 말투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가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이 말투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성경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이 말, 혀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성을 부여하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말 한마디로 정말 천냥빛을 갖고 큰일을, 서희의 단판 같은 경우에는 막 영토 회복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말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부정적인 말투보다는 긍정적인 말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우 유명한 실험이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실험일 것 같아요. 이 컵 속에 담긴 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프 엠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프 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볼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프레이밍 효과라고. 어떤 틀 안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달받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지는 효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요, 사람은 갖고 있는 틀이 다른 거예요. 그 해석 틀. 그래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양분을 해서 본다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삶을 더 윤택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해석 틀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반응을 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긍정적인 부분, 뭔가 더 나은 부분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담배 한 대 진짜 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피해야지, 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똑같은 대상을 봐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태도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투를 쓰는가 하면은 혹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긍정적인 말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책,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보면은 말투 하나를 의식적 노력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 전체,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 말투의 변화 하나가 인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말투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바꿔보자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소한 말투가 무엇일까요?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에서 have to가 있잖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를 get to로 바꾸라는 거예요. get to. 이 get to가 의미가 되게 많아요. 문장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해낼 거야,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해야만 해를 해낼 거야 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have to를 get to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야만 해. have to죠? 해야만 해. 이걸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낼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 이 해야만 해, have to로 말을 할 때는 똑같은 내일이라는 미래 시점을 상정했죠? 그리고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는 거 똑같은 팩트예요. 사실이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해야만 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해낼 거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뉘앙스의 차이. 앞서서 해야만 해라고 표현한 경우는 약간 뭔가 의무감에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부담 지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내 안에서 뭔가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된다라는 타율적인 그런 느낌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뒤에 해낼 거야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해낼 거야. 뭔가 이 진취적이고 두 주먹을 불끈 쥐으면서 해낼 거야. 이렇게 뭔가 제스처와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더 능동적이고 의무가 아니라 어떤 뭔가 좋은 기회를 잡아서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심지어 뭔가 재미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 통 해야만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 통 해낼 거야. 뭔가 진취적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만 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데 뭔가 의무감이 느껴지죠? 근데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 거야. 뭔가 기쁘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요. 어떤 사건, 똑같은 외부 자극에 대한 관점과 해석,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보면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습관화 시켜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서 아주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예, 나의 말투, 사소한 말투 하나부터 변화시켜 보자라는 거죠. have to가 아니라 get to, 해야만 해가 아니라 해낼 거야 라고 말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도 만약 내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임스 클리어는 반문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자고요. 컵 속에 담긴 물,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양쪽은 모두 현실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컵에 물이 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게 한쪽은 긍정이고 다른 한쪽은 부정이죠. 작은 긍정의 습관들이 쌓이고 축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돌파하고 정말 우리 삶에 큰 변화와 성공에 이르게 개투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만 해.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낼 거야. 둘 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거, 이거는 같은 사실인데 마인드세트,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게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마인드세트가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투 중에서 해야만 해, 이게 아니라 해낼 거야를 더 많이 쓰자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인상 깊은 사례 하나가 나와요. 제임스 클리어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장면인데요. 제임스 클리어가 묻습니다.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어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남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저는 휠체어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휠체어는 오히려 저에게 자유를 주지요. 휠체어가 없다면 저는 침대를 떠날 수도 없고 집을 나설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휠체어의 남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휠체어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휠체어는 제게 제약을 주지요. 휠체어 때문에 저는 침대를 떠나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집을 나서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이야기 모두 휠체어를 탄 남자, 그 팩트를 전달해주고 있죠? 침대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이 팩트를 전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이것을 제약, 힘들고 번거로움으로 해석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의 생활 반경을 넓혀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가 이 인터뷰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작으로서 말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휠체어의 남자도 어떻습니까? 이 제약이라는 단어를 자유라는 단어로 바꾼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만 한다를 뭐뭐를 해낼 거야 라고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정, 의무, 부담, 결핍보다는 긍정, 능동, 기회가 되는 쪽에 집중하는 그런 말투를 쓰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말투 가운데서요.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으로 재설정을 하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운동에 대해서도 똑같은 운동인데, 운동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 생각할 때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자 뭔가 도전해야 할 과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이 기술을 늘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일 자신에게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야만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야. 나는 내일 조깅을 해낼 거야 라고 말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 돈을 절약하는 것은 종종 뭔가 내 욕구를 참아내고 희생하고 이런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절약이라는 게 제한이 아니라 자유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끼며 사는 것은 미래의 생활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번 달에 아낀 돈은 희생이 아니라 다음 달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키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절약을 바라보지만 이렇게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과연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더 나을까요? 답은 자명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꼭 바꿔야 할 한 가지 말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have to를 get to로 바꾸자. 해야만 한다를 해낼 거야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미래 시점에 일을 두고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느낌이 사뭇 다르죠? 하나는 의무감에 뭔가 부담도 느껴져요. 다른 하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기회를 엿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낼 거야 이런 표현을 더 자주 습관화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이밍 효과 이것도 한 번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실과 현상을 대한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틀, 부정이냐 긍정에 따라 우리의 느낌, 자세, 태도, 해석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긍정의 틀일수록 좋은 틀을 갖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겠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이 작은 실천, 사소한 말투부터 의식적으로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방탄소년단이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가 되고, 가치는 운명이 된다. 이 사소한 말투, 사소한 습관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운명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